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공구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있습니다. 이쪽으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디로 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 혹은 또 이벤트 문의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공구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날이었죠? 공구먼. 네, 공구먼 오늘 무슨 날이었습니까? 무상증자 추가 상장 날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소화를 해주는 움직임이었어요. 물론 오늘 뭐 장이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오늘은 좀 소화를 좀 해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하가 가면은 보통 한 두세 방은 갔습니다. 그래서 세 방째 갔을 때 매수해가지고 반등 먹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 뭐 점하 세 방씩 가는 종목들은 별로 없죠. 점상 세 번씩 가는 종목들은 있어도 말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공구먼 일단 멈췄습니다. 멈췄고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리고 무상증자 테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 분위기가 어때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조금은 뭐 좋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수급이 쏠릴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그냥 대놓고 그냥 뭐 장이 소위 말해서 떡상장이었으니까 지금 미장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쳤어요 시장이. 좀 이제 올라가야죠. 어쨌든 무상증자 뭐 오늘 코로나 진단키트도 좀 쉬었는데 확실히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가는 종목들 섹터들은 오늘 좀 쉬었고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섹터들은 뭐 같이 움직였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번 주에 드렸던 말과 크게 바뀌는 부분은 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요, 이틀이요, 3일 지났습니다. 못해도 5일 안으로는 좀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의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했을 때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50% 올라가야 되나요? 한 50%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럼 즉 내 상한가하고 갭 띄어서 날아가야 돼요. 쉽지 않다. 그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장기 입형. 이게 신규 상장주인데도 60일 선이 만들어졌죠. 상장한 지 3달이 넘었으니까. 60일 입형에서의 반등 가능성을 우리가 1차적으로 지켜볼 수 있고 혹여나 10,000원에서의 반등,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의 반등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현재로서는 이거 말고는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죠? 그거 말고는 진짜 그냥 비이상적인 상승 정도 외에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그래서 저는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디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줄 것인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또 일동제약이라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일동제약이라는 영상을 허브경제TV에서 찍기 시작했던 게 언제였냐면은 이때였습니다. 왜 여기서 찍었죠? 저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찍고자 하는 생각이 크게 없었다. 하지만 요청이 많아가지고 찍었다. 근데 제가 찍고 나서 3달 넘게 밀리기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등을 줬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거 40,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40,000원까지 열어둬야 된다 했을 때 욕을 오지랖에 먹었습니다. 왜? 당연히 내 종목 빠진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리고 앞자리가 2자리까지 갔다 왔어요. 29,700원인가 왔다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갔어요. 일동제약은 또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게 보시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시 이 구간에 온 거거든요. 다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 2-3개월 만에. 대신에 얘가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최소 6에서 7번 정도는 해줬어요. 그리고 다 누가 보기엔 다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얘가 추세를 돌릴 때 어디까지 밀린 다음에 이 추세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 추세를 도대체 언제까지 민 다음에 어느 때, 추후 언제 올릴지는 사실 이거는 진짜 냉정히 말하면 세력들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즘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 한다 그러면 일단 뭐 엘리엇 파동부터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엘리어트 파동 분석. 상승 5파에 하락 3파. 1번,
이 3번의 상승이 가장 크고, 뭐, 4번의 저점이 1번의 저점을 깨면 안 된다. 뭐, 이런 엘리어트 파동 있지 않습니까? 엘리엇이 만든. 근데 이 엘리어트 파동의 문제가 뭐냐면, 오류라게 하기보다는 말해주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시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동을 볼 때 어디까지 빠질지는 시간적인 부분.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 엘리엇 파동을 창시한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생각이 없어가지고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안 했을까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다우 지수, S&P 지수 할 때 이 다우 있지 않습니까? 다우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차티스트였어요. 차티스트.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매매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뉴턴인가요? 네, 제가 문과여가지고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하다 망했다? 주식하다 망했다. 즉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분석하고 엄청나게 확률을 내고 엄청나게 통계를 내는 사람도 결국 알 수 없는 게 세력들의 마음이다.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어디서 반등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말씀드린 62평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10,000원 깨지면 위험합니다. 이 10,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는 것은 뉴턴이든 뭐 에디슨이든 뭐 세종대왕이든 이순신장군이든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절대 알 수 없다. 왜? 광기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하는 겁니다. 주식은. 아시겠죠? 일단은 추세를 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의 위치까지는 와 있다. 못해도 2, 3일 안으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봤었던, 우리가 좀 제가 여기 깨지면은 좀 추세 이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회복 여부를 저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회복 여부를 체크하되 저점을 찍어줄 때 어디까지 저점을 찍어줄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있습니다. 이쪽으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 혹은 이벤트 VIP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